바로 드시고 싶으시더라도 잠시 기다렸다가 식어서 디아세틸이 어느 정도 날아갔을 때쯤 드십시오. 그리고 통조림 등 밀폐 용기 안에 있을 수 있는 퓨란. 퓨란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통조림이나 병 혹은 기타 밀폐 용기에 든 음식은 뚜껑을 연 다음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드시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통조림 속 퓨란, 파폰의 디아세틸. 잠시 기다렸다가 먹는 작은 습관으로 우리 몸에 들어오는 것을 원천 봉쇄하십시오. 올해 삼수에 도전하는 김군. 번번이 시험 성적이 저조해 부모님 뵐 면목이 없었던 김군은 굳은 결심으로 고시원에 들어갔고, 야, 결심. 저는 고시원 생활 해봤습니다. 김밥 등으로 끼니를 때우며 하루 12시간 이상 공부에만 매진했습니다. 아이고. 하지만 처음 몇 달은 성적이 오르는가 싶더니 예스! 언제부턴가 점점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성적이 떨어지고 초점이 흐려지는가 하면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두통을 느꼈는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지하철 내에서 신문 가판대를 운영하는 이씨. 평소 시사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한가한 시간에 다양한 신문을 두루 읽으며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눈이 나빠질까봐 신문을 읽을 때는 반드시 적정거리를 유지하는 습관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 새 신문 들어왔습니다. 또 신문 읽고 계시네? 그렇지 뭐. 매일 그렇게 앉아서 신문만 읽으면 살쪄요, 살. 물론 가끔 소화가 안 되긴 했지만 큰 문제는 없었는데, 네, 친해 보시나? 하지만 언제부턴가 두통이 심해지면서 속이 좋지 않고 심지어 토가 나더니 안 좋은데요? 결국 이씨 역시 얼마 후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분은 장거리 고속버스 기사 박씨. 평균 8시간 이상 운전을 하다 보니 늘 만성 피로에 시달렸는데, 하지만 피로도 뒤늦게 불붙은 박씨의 학구열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멋지시네. 다행히 이제껏 건강상 큰 문제는 없었는데, 최근 들어 이유 없이 피로감이 더 심해지는가 하면 자주 두통에 시달리더니 결국 얼마 후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평소 별 탈 없던 세 사람이 이렇듯 두통이나 어지러움, 공포 등에 시달리다가 결국 쓰러지게 된 것은 공통적으로 생활 속에서 이것이 부족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세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부족한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세 사람입니다. 학생, 운전기사, 그리고 편의점 주인. 이렇게 세 분인데 왜 갑자기 쓰러지게 됐을까요? 두통, 어지럼증, 구토를 앓고 있었다. 이건 역시 전 정답을 압니다. 아니 저도 이거 바로 떠올랐거든요. 혹시 비슷합니다. 그래요? 예, 똑똑하시네요. 예. 먼저 나가세요. 예. 저는 정답인 것 같은데. 일들 보고 오세요. 정답인 게 좋은 거야. 빠르잖아. 우리 셋이 해봅시다. 김태균 씨가 한번 문 열어주시죠. 문은 없는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볼 때 그 세 분 다 한 장소에서만 계속 일을 맞아. 잘 움직이시지 않고, 그리고 가게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공부하는 학생이 밖에 나가질 않는 것 같아요. 환기를 좀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정답은 산소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자, 산소 부족. 정답은 산소 부족. 위기 탈출 넘버 원. 정답은 산소, 즉
밀폐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산소가 부족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는 대기 중에는 78%의 질소, 21%의 산소, 그 외 1%의 여러 기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람이 하루에 필요로 하는 산소량은 약 700g으로 호흡을 통해 여러 기체와 함께 몸속에 들어왔다가 폐에서 걸러진 후 혈액을 타고 온몸 구석구석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산소를 소비하는 곳은 바로 뇌. 뇌는 평소 몸속에 들어온 산소의 약 25%를 소비하며 활발한 활동을 할 때에는 무려 40%를 소비한다는 사실. 이렇듯 생명을 유지하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산소. 하지만 사례의 세 사람은 이 사실을 모르고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생활하다가 체내 산소가 부족해져 결국 두통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 것인데 최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산소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자주 있으니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공해로 인한 대기오염, 또 하나는 바로 산소가 부족한 공간, 즉 저산소 공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하 상가나 지하철은 물론 기밀성이 높은 공동주택 등 도시가 발달하면서 등장한 건물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 단열과 보온이 철저할수록 밀폐된 공간이 되기 쉽다는 것. 이렇듯 밀폐된 공간에서는 실내와 외부의 공기가 순환하지 않아 산소 농도가 떨어지게 되고 이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로 인해 더욱 산소가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인데 이렇듯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이나 지하 공간에 오래 머문 경우 머리가 띵하거나 졸리고 무기력해지는 증상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을 텐데요. 이것이 바로 산소가 부족할 때 뇌의 활동이 둔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현재 건축기준법상 환기가 필요한 산소 농도의 기준치는 20.5%로 만약 농도가 10도에서 20% 정도로 낮아지면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고 15에서 16%에 이르면 호흡이 가빠지면서 어지러움을 느끼는 자각 증상이 나타나며 12%에 이르면 단시간 안에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사람이 가장 쾌적하다고 느끼는 대기 중의 산소 농도는 21에서 22%로 이것은 나무가 울창한 산이나 숲에서 느끼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20% 이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일상에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찾거나 이용하는 주변 장소 중 산소가 부족한 공간은 어딜까요? 직접 찾아가서 산소의 농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우선 비교적 한산한 오전 서울 시내의 산소 농도를 쟀더니 20.5%. 처음으로 찾아간 곳은 하루 이용자만 640만 명에 달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 지하철. 빠르다는 장점 때문에 그만큼 많은 이들이 애용하는데 과연 이곳의 산소 농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출근 시간인 오전 8시. 서 있는 공간조차 비좁을 만큼 사람들로 빽빽한 지하철 안. 현재 지하철 안의 산소 농도를 재보니 19.2%로 실외와는 약 1% 차이. 위험수위 아니에요, 위험수위? 그렇다면 대중교통이 아닌 승용차는 어떨까요? 우선 승용차에 사람이 올라타고 곧바로 차 안의 산소 농도를 측정해 보는데 실외와 같은 20.5%. 현재 시간 12시 20분. 이제 시동을 걸고 히터를 켠 후 출발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누며 달리기 시작한 지 30분 후 환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내외 온도 차이로 인해 유리창에 습기가 차고